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과 최신 재무 보고서입니다. 테슬라 참 늘 그 행보가 야심찬 미래 기술 투자, 또 당면한 현실 과제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느낌인데요. 그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뭐랄까 외부 활동부터 시작해서요. 옵티머스, FSD 같은 미래 기술들, 또 최근 재무 상황, 앞으로 전략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혁신과 시장 변화, 이 최전선에 선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좋은 기회죠. 그럼 머스크 활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녹취록에서 그 정부 효율성 부서 DOGA 활동을 언급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랑 협력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테슬라 경영 외적인 활동인데 영향은 없을까요? 그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본인은 이제 정부 낭비나 사기 방지를 위해서다, 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정당화했지만요. 이 활동에 대한 반발도 좀 예상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죠.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활동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덧붙인 걸 보면 아무래도 테슬라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논란, 시간 배분 문제 이런 걸 좀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긴 그의 시선은 더 먼 미래,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풍요. 이게 테슬라의 장기 비전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자율주행이랑 로봇 기술이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정확합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미래 기술들이 재무적으로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도 장기적인 기술 베팅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그 기술 베팅, 구체적으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차량 부문부터 좀 보면요.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이게 신형 모델 Y 생산 라인 전환, 이게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몇 주간 생산 차질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장에서 동시에 전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점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성공적으로. 네, 이게 뭐랄까 운영이나 공급망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더 저렴한 모델 출시 계획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대로 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FSD에 대한 언급은 정말 야심차던데요. 현재 FSD,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버전이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연날까지는 아예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 이게 그냥 기술 발표 그 이상일까요?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잠재적으로는 정말 막대한 서비스 기반 수익 모델로 전환하려는 회사의 핵심 전략이거든요. 서비스 모델. 네. 테슬라는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실현하려는 거죠. 당장 6월에는 오스틴에서 모델 Y 기반으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한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요. 로보택시랑은 별개로 그 목적 기반 차량 사이버캡 이것도 얘기했죠. 그리고 그걸 위한 언박스드 공정혁신. 5초 미만 생산 사이클 타임이라니. 아니 이게 어떤 방식이길래 가능한 건가요? 그 언박스드 공정이라는 게 차량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하위 모듈로 나눠서요. 동시에 병렬적으로 조립하는 상당히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자동화 그리고 생산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생산 목표는 더 놀랍던데요. 2030년에 연간 100만 대, 올해 말에는 수천 대 생산. 아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정말 공격적인 목표다 싶었습니다. 사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고 거의 모든 부품을 새로 개발해야 하거든요. 특히 그 중국산 히토류 자석 있잖아요. 이거 수출 허가 문제 같은 공급망 이슈도 현실적인 제약이고요. 그렇죠. 장기적인 잠재력은 뭐 크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허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에너지 사업 부문은 1분기에 기록적인 총이익을 달성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메가팩 수요 증가랑 파워월3 반응이 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AI 확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곳들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도 퍼지고 그러면서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큰 기회를 맞고 있는 거죠.
기가와트시급 수주가 이제 흔해졌고 앞으로 테라와트시급 시장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와, 테라와트시. 네, 에너지 부문이 테슬라의 정말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 건전성하고 당면 과제를 좀 짚어보죠.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죠. 매출이랑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요. 약 4억 달러로 좀 크게 줄었습니다. 네, 역시 차량 판매량 감소, 그리고 가격이나 압력, 이게 주된 원인이었죠. 하지만 에너지 부문 매출은 67%나 증가하면서 일부 상쇄했고 또 총 이익률도 28.8%로 개선된 점은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 외에 비트코인 평가 손실이나 환율 변동도 수익성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올해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 초과? 당면 과제로는 역시 관세 문제가 크겠네요. 특히 중국산 LFP 배터리셀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사업에 타격이 좀 예상되는데요. 맞습니다. 테슬라도 공급망 현지화 노력을 하고는 있죠. 예를 들어 미국 생산 차량은 USMC의 규정상 보품 85% 준수하고 상하이 공장은 95% 이상 현지화했다. 이런 식으로요. 또 리튬이나 양극재 정제 시설을 직접 보유하는 수직 계열화도 하고 있고요. 아, 직접요? 네. 그래도 관세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관리나 경쟁 심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극복해야 할 과제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한다. 이게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군요.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서 그 경영진 보상 구조도 좀 흥미로웠어요. CEO 보수 비율이 0.1이라는 점,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현금보다는 주식, 특히 스톡 옵션 비중이 높고 CEO는 최근 몇 년간 급여나 보너스를 안 받았으니까요. 다만 그 2018년 CEO 성과 보상안이 법원에서 무효화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그 이후에 주주 재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보상 구조가 회사 성과나 주가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테슬라는 생산 라인 전환, 관세 문제, 또 경제적 불확실성 같은 단기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차세대 생산 방식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심찬 미래와 또 녹록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부문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 그리고 FSD나 옵티머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공급망 안정화 노력, 비용 절감 노력, 이런 것들이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장기 비전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머스크는 미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대신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는 건데요. 만약에 그의 예측대로라면 자동차 소유를 기반으로 했던 기존 산업들 있잖아요. 보험, 정비, 중고차 같은 이런 생태계는 앞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